네. 자, 잠시 하시던 모든 일을 멈추시고 고요히 내면으로 향해 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전에 이렇게 중간중간 쉼표를 찍으면서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그러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마침표 이전에 쉼표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저는 여깁니다. 잠시 쉼표를 찍어 봅니다. 그저 자신의 호흡과 몸, 마음, 영혼까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살피면 됩니다. 아, 나의 몸이 이렇구나. 나의 몸이 알려주는 것, 원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휴식을 원하는지, 아니면 어떤 영양 공급을 원하는지, 아니면 뭔가 부드러운 손길이나 어떤 다른 것을 원하는지. 몸과 마음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함께 있다라는 면에서 어쩌면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에도 귀를 기울여 봅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떤가? 평온한가? 아니면 뭔가가 지금 나타나 있는가? 나타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의 관심을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 나타나 있는가? 그것도 알아봅니다. 생각인가? 느낌인가? 몸의 감각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몸에서든 마음에서든 그 나타나 있는 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것이 있다면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봅니다. 느껴봅니다. 들어봅니다. 알아차려 봅니다. 세기는 어느 정도이고, 크기는 어느 정도이고, 이것이 나타나는 방식은 어떤 건지, 어떻게 경험이 되는지,
집중해서 들어보고 알아차려 봅니다. 뭔가 아무것도 지금 내 안에 나타나 있는 것이 없다. 올라와 있는 것이 없다. 그저 평온한 상태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 내 부분들을 점검해 봅니다. 비난하는 부분, 뭔가를 열심히 계획하고 이루려고 하는 부분,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좀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 또는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적응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항상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 수만은 없습니다. 인간은 때로는 쉼도 필요하고 놀이도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삶을 유지시키는 부분이 열심히 일하고 나면 뭔가 보상을 원하거나 놀고 싶어 하는 부분도 나타납니다. 그런 내 안에 있는 쉬게 하고, 놀게 하고, 릴렉스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풀게 하는 부분들도 살펴봅니다. 걔네들은 어떤가? 고통을 피하게 또는 느끼지 못하게 또는 분산시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이미 알고 있던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그렇게 두 부류가 한쪽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그러고 나면 쉬게 하고 놀게 하고 다시 열심히 일하고 다시 또 쉬게 하고 놀게 하고 두 부분이 서로 균형을 맞춰 나타났다, 사라졌다, 또 다른 것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렇게 순환되는 것을 나의 호흡의 순환과 함께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 부분이 나타나면 또 다른 부분이 나타나고, 또 다른 부분이 나타나면 또 한 부분이 나타나고, 그 순환의 가운데 순환의 중심이 되는 이 모든 부분을 일어나게 하고 촉발되게 하는 나의 다양한 상처 입은 부분들도 거기에 포함시켜 봅니다.
그래서 호흡의 순환처럼 상처 입은 부분을 중심에 두고 상처를 다시는 느끼지 않도록 하려고 애쓰는 부분. 또 상처가 건드려질 때면 또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칠 때면 나만의 쉬고 노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부분들. 그 모든 부분의 순환을 잠시 느껴봅니다. 그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알아차리고 경험하고 보고 듣고 있는 나. 그렇게 여러 부분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또 나타나고 사라지고 그 모든 순환을 고스란히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나. 참나의 상태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인 채로 잠시 있어 봅니다. 아마도 이런 주인인 나의 참나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마 어떤 고통이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것들도 아마 이런 순환 속에 잠시 나타났다가 또 다음 순간 잦아들기도 하는 한 부분이기도 할 것을 잠시 느껴봅니다. 이 참나인 상태로 항상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여러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참나인 상태에서의 경험과 감각을 가지고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부드럽게 눈을 뜹니다. 201페이지. 자,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책이 수치심과 죄책감을 어떻게 IFS로 다룰 것인가라는 책이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 1부에서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고, 그다음에 2부에서 실제로 IFS를 어떻게 하나라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치료를 위한 준비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 결론까지인데요. 자, 이 부분을 최응수 선생님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치료를 위한 준비. 수치심과 죄책감을 불어넣는 표현에 귀를 기울인다. 내담자가 자신에게 수치감을 불어넣는다. 내담자가 다른 사람에게 수치감을 불어넣는다. 내담자가 적응적 죄책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내담자가 부적응적 죄책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부분들과 대화한다. 이야기 내용에 귀를 기울이되 부분들과 대화한다. 내담자가 부분들과 대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 내담자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아니면 그들에게 당신의 언어를 사용해보라고 요청한다.
아니면 협상을 시도해 본다. 당신은 감정을 말해 보세요. 저는 부분을 말할게요. 당신의 언어에 주목한다. 바꾼다, 변화시킨다라는 단어를 표하도록 한다. 내담자의 언어를 명료화시킨다. 저는 슬퍼요.는 무슨 의미인가? 저는 이해가 돼요.는 무슨 의미인가? 알아보려면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이 이해하는 것을 그 부분에게 말하게 하고 내담자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 부분이 결정하도록 한다. 내담자의 감각적 경험을 평가한다. 시각적인가, 운동 감각적인가, 아니면 청각적인가? 조심하는 부분들을 존중한다. 내담자의 보호자가 당신을 가이드로 하여 이 여정을 떠날 의향이 있는가? 이 내담자가 당신을 선택했는가? 내담자의 부분들이 당신의 의도와 능력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가? 그들은 당신이 이해를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는가? 그들은 당신이 어쩔 수 없이 편견을 가질까 봐 걱정하고 있는가? 그들은 당신과 비슷한 모습의 사람들이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일상적으로 수치감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가? 양극성을 주의 깊게 보고 양쪽을 검증한다. 양극성은 항상 존재한다. 그것들을 귀를 기울인다. 편들지 않는다. 이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행하기는 어렵다. 결론. 저는 치료의 기초를 쌓는 것을 목표로 몇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의 참 자아 에너지를 추적하고 내담자가 대화할 때 수치심과 죄책감을 불어넣는지 귀를 기울이며 당신의 언어를 인지하고 내담자에게 어떻게 자신들의 부분들을 인식하고 경험하는지 물으며 첫 접촉에서 보호자의 양극성을 감지하고 양쪽을 검증하고 내담자의 보호자들이 치료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통제할 수도 있는 현실적인 우려와 제약을 새로운 내담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내담자가 내켜하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치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직접 그들과 대화를 통해 내켜하지 않는 부분을 달래어 설득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치료를 위한 준비 박스에서 사실은 저는 처음에 필요한 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빠진 것 같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뒤에 202페이지에 딱 나와 있네요. 자신의 참자 에너지를 체크하는 게 빠져 있죠. 먼저 내가 참나 상태인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치료를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다 보면 항상 뭐 10분, 20분 여유를 가질 수는 없지만 잠시라도 한 1분이라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 좀 잠시 느껴보고 호흡도 좀 해보고 내가 지금 치료를 할 준비가 되어 있나 그걸 좀 살피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게 뭐 저희가 하다 보면 치료한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참나 상태로 레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해봐도 거장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하고 싸웠다, 무슨 일이 있다, 라고 해도 치료를 시작하면 참나 상태가 된다. 그게 아마 자기가 오랜 동안 해와서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치료를 하고 나면 마음이 아내도 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 안 그러신가요? 상담하고 나면 오히려 좀, 아이고, 약간 좀 마음이 그러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마 참나 상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 수치심과 죄책감을 불어넣는 표현에 귀를 기울인다가 참 재미있게 써져 있죠. 그러니까 자책을 하는, 비난하는 부분이 나타나서 막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스스로에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요. 저는 한심한 인간이에요. 상담 시간 정해놓고 맨날 까먹어요. 맨날 적어놓지도 않고 저는 왜 이 모양인가 몰라요. 뭐 이런다면 수치감을 스스로에게 불어넣는 그런 비난하는 부분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상대에게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저희 남편은 진짜 나쁜 인간이에요. 술 마시지 않는다고 하고서는 맨날 안 지키고 제가 그런 인간하고 결혼한 게 진짜,
정말 너무 화가 나요. 뭐 이렇게 한다면 상대에게 수치감을 불어넣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죄책감을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적응적, 부적응적. 그래서 적응적이라는 거는 이게 죄책감은 죄책감인데 그럴 만하다. 어쩌면 그런 죄책감을 갖는 게 이 사람이 그럴 만도 하겠다,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게 적응적 부처책감이고, 부적응적 죄책감은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 부적응적 죄책감이죠. 그래서 적응적 죄책감은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부적응적 죄책감은 간접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부분들과 대화하기. 그다음 당신의 언어에 주목하기. 거기서 바꾼다, 변화시킨다라는 단어를 피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IFS 관점에서 보자면 어떤 내담자의 행동을 바꾸거나 또는 소거시키거나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그건 그 부분이 필요해서 나타나는 행동일 거고,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이면에는 아마 상처 입은 추방자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좋은 의도가 있는 부분의 행동일 테니까 그거를 바꾸려고 우리는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분 간의 협상을 통해서 그 행동을 부분들이 결정한 방식으로 조정해 나가는 거죠. 조율하고 조정. 그래서 그걸 상담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결정한다? 누가 결정한다? 내담자는 맞는데 내담자인 누가 결정한다? 참나가 결정한다? 아니죠. 부분들이 결정한다. 참나는 그 부분들이 결정하는 걸 주관을 해주는 거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 결정하는 걸 듣고 같이 참여하는 것이지 결정한 부분들과 같이 내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이제 결론에 대한 것도 다 읽었고요. 이제 분리하기 들어갑니다. 와, 이 분리하기가 진짜 IFS에서 정말 중요한 기술이죠. 저도 느끼지만 너무너무 어려워요. 중요하고 어렵고 그리고 기가 막히게 또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 궁금한데요. 202페이지 분리하기부터 204페이지 다섯 번째 줄까지 유경 선생님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분리하기. 네, 네. 치료법들마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내담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사건들과 정서적인 거리를 두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안구 운동 둔감화 및 재처리 EMDR은 내담자에게 트라우마 경험을 하나의 영화로 보라고 지시합니다. IFS에서 우리는 약간의 거리를 둔 상태에서 많은 연결을 갖기 원하기 때문에 실황극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적합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치료를 부분들이 출연하는 적극적인 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부분들이 무대 위에 있거나 집중 조명을 받거나 대기실에 있다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극장에는 로비, 관객을 위한 좌석, 무대, 그리고 모든 것이 무대 뒤에 있습니다. 만약 치료가 시작될 때 내담자가 로비까지만 가면 우리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극장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내담자의 부분들이 쇼를 시작할 준비가 되면 극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극장에서는 내담자에게만 조명이 비춰집니다. 무대는 내담자의 부분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어둠 속에 앉아 느낌과 보고에만 의지하여 우리의 집단 시스템의 참자 역할을 합니다. 내담자의 참자가 통제될 때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동기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뿐입니다. 일반적으로 내담자는 저에게 부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저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는 부분들이 내담자의 참자를 인정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저는 부분들이 그럴 때까지 그들과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부분들이 인정할 때 저는 내담자의 참자와 대화하며 참자는 부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네, 여기 여기까지. 조금 내용이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203페이지 중간에 극장에는 로비, 관객을 위한 좌석, 무대, 그리고 모든 것이 무대 뒤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 좀 이상하다. 로비, 관객을 위한 좌석, 무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모든 것이 무대 뒤에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무대 뒤에 있나? 약간 헷갈렸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로비, 관객을 위한 좌석, 무대, 그리고 무대 뒤의 모든 것도 있습니다. 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무대 앞에 보이는 것들, 뭐 좌석이니 로비니 여러 가지 있고, 또 무대 뒤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가 약간 오역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204페이지에 부분들이 요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목표가 단 한 가지이다. 부분들이 내담자의 참자를 인정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인정하기라는 그 표현이 제가 좀 거슬려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원어가 acknowledge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번역했다면 그냥 알아차리기 뭐 그 정도로 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약간 인정하기라고 하면 validate이라고 표현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참자가 있다 없다 그것만 알아차려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참자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까지 원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 번역 내용이. 그래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부분들이 참자가 있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참자를 신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보통 목표라고 해요. 그래서 인정하기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라는 거는 조금 사실은 의문이기는 합니다. 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204페이지 섞임과 분리하기. 205페이지 시험에 통과하는 것입니다.까지 신수님 선생님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섞임과 분리하기, 취약한 부분이 포함될 때 보호자들은 협력하고 참자아가 이끌며 마음의 극장이 제대로 기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끄는 참자아가 없고 보호적인 부분들 또는 그들의 팀, 팀이 경쟁한다면 마음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섞인 보호자들은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조명을 독차지합니다. 다른 보호자들은 대기실에서 혹은 무대 뒤에서 후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배제된 취약한 부분들은 구석에 숨어 있거나 지하실에서 울부짖거나 뒷문을 쾅쾅 두들기거나 하며 항상 존재하는 지하 세력입니다. 내면의 리더십 부재하에 이러한 정신적 혼란은 보호자들이 그 사람의 실제 경험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회피하거나 우회하는데 수면을 소비한 결과입니다. 만약 그들의 동기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이 실수를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내담자들이 존중과 호기심을 가지고 내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우리가 안내할 때 내담자들은 불안, 관리자들은 위험 부담을 회피합니다. 이나 두려움, 내적 질문이 비판자, 추방자 또는 탈억제된 소방관들을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로 전율을 느낄 수도 있지만 모든 부분들이 관심을 필요로 하므로 많은 이들이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부분들을 더 많이 관찰하고 묘사하면 할수록 부분들은 더 많이 서로의 존재와 기능을 알게 되고 협력하게 됩니다. 우리는 슈워츠가 가르치듯이 극단적인 부분들이 분리되도록 도와줌으로써 벤 시걸이 수용의 창, 인드 오브 터러런스이라고 부르는 조절신경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의식을 통제하려고 싸우는 보호자들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그들은 실제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처음 분리되면 안전한지 테스트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참자아가 다른 부분과 대화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보호자는 관계를 맺을 만한지 그리고 참자아가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인지 테스트해보는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시험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204페이지 섞임과 분리하기가 사실은 두 개의 반대되는 용어죠. 어떨 때는 우리가 부분이 섞이고 또 부분이 분리될 때도 있고 그래서 두 개가 blending, unblending 원어가 그럴 텐데요. 이 섞이고 분리하기 이 부분에서 어쩌면 우리가 치료를 시작할 때 치료에서 부분들이 허락을 해주는 만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담자의 부분이 허락해주는 만큼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뭔가 안전하다라고 느껴야 205페이지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요. 안전하다라고 느껴야 그래서 이게 관계를 맺을 만한지 참나가 뭔가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인지 계속 믿기 어려워할 텐데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해야 참나가 부분들을 신뢰를 사고 그래서 부분들이 안전하게 작업 허락을 해서 더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거기 20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수용의 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IFS에서 쓰는 용어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인내의 창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수용의 창이라고 번역을 하셨네요. 이게 만약에 수용의 창이면 윈도우 오브 어셉턴스라고 원어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톨러런스이니까 인내의 창이라고 대부분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바꿔주시고요. 205페이지 보호자가 분리될 때 모든 이가 느낄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읽어볼 텐데요. 일라이자도 나오고 일라이자의 관리자도 나오고 치료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208페이지까지 읽어볼 텐데요. 치료사를 혹시 하태순 선생님이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일라이자를 맡아볼게요. 네, 그러면 205페이지 앞부분을 좀 읽어주시고 치료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있습니다. 네, 보호자가 분리될 때 모든 이가 느낄 수 있다. 초기 항해자들에게 별이 빛나는 밤하늘처럼 감정은 방향을 제공합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을 때 감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말해줍니다. 나는 아침 식사로 어떤 것을 원하는가? 나는 누구랑 결혼하고 싶은가? 보호적인 부분들은 회피, 부정, 쥐력 분산, 해리, 억제, 학세 등의 활동으로 나치판을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러한 활동들이 마음을 어둡게 할 때 길 잃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활동을 멈추면 우리는 다시 방향을 잡습니다. 내면의 다중우주에는 모든 부분들과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내면의 다중우주는 활기차게 상호작용하는 광활한 공간일 경우 가장 잘 기능합니다. 여기 이제 막 자신의 감정을 감지하고 그것으로부터 방향을 알아내기 시작하는 한 내담자의 예가 있습니다. 엘라이자는 자기 자신을 감지한다. 엘라이자는 19세의 시스젠더 미혼의 한국계 미국인 대학생으로 불안과 우울증의 전력이 있습니다. 좀 덜 불안하면 좋겠어요.
이 섞인 부분은 저에게 불안한 부분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내담자의 참자는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당신은 불안한 느낌을 갖는 부분에 대해 걱정하고 있군요. 제가 부분에게 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섞인 부분에게 직접 말합니다. 사실상 불안이 모든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이 섞인 부분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불평한다. 당신은 이 불안에 대해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일라이저의 한 부분이에요. 나는 섞인 부분을 3인칭으로 하여 일라이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전환한다. 네, 이견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이 섞인 부분은 자신이 일라이자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나의 생각을 지지하고 있다.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불안감에 대해 걱정해 왔나요? 나는 섞인 부분과 이야기를 계속한다. 음, 어렸을 때부터요.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요. 섞인 부분은 이제 3인칭으로 일라이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추방자를 거론한다. 당신은 일라이자가 어렸을 때부터 불안과 문제를 도와주려고 애써왔어요. 그동안 어땠나요? 나는 섞인 부분과 인터뷰한다. 보시다시피 이 모양이에요. 섞인 부분은 패배감을 인정하고 있다. 불안해하는 부분이 아닌 또 다른 일라이자가 있어요. 그녀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녀를 만나보시겠어요? 그러죠. 일라이자의 눈을 바라보세요. 누가 보이나요? 음, 불안해하는 소녀예요. 음, 좋아요. 제가 불안해하는 소녀와 얘기할 테니 당신은 귀를 기울이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다. 소녀는 준비되었나요? 일라이저가 고개를 끄덕인다. 자리를 옮겨 일라이저 옆에 앉아주시겠어요? 모두가 당신과 일라이저를 참자를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일라이저는 고개를 끄덕인다. 고맙습니다. 이제 불안감을 싫어하는 부분과 다시 이야기할게요. 준비되었나요? 일라이저가 고개를 끄덕인다. 다시 일라이자의 눈을 바라보세요. 이제 누가 보이나요? 먼저 나는 추방자에게 일라이자 옆에 앉아 관리자 부부인 두 사람을 모두 볼 수 있도록 한 다음 관리자에게 다시 한번 바라보라고 요청한다.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동안 어디 있었어? 이제 관리자 부분이 일라이자의 참자를 보았고 이것이 관리자 부분이 분리되도록 만들었다. 어때요? 일라이저 씨? 글쎄요, 뭐라고 할까? 퍼즐이죠. 그렇죠. 당신은 부분들을 혼자 내버려둘 의도가 없었죠. 그리고 그는 혼자 내버려둘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여기 있으므로 불안한 부분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게 좋지 않을까요? 나는 일라자의 참자에게 직접 묻는다. 네, 지금 불안해하는 부분을 향하여 어떤 느낌 드세요? 일라자 씨, 이 가이고 계속기 질문은 내담자가 참자에 얼마나 접근해 있는지 말해준다. 긴 멈춤 가운데 그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 보인다. 뭐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멍하니 있었어요. 해리 부분인 사후 반응적인 소방관이 장악하고 있다. 10중 8구 그 부분이 참자인 일라이자가 불안해하는 추방자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 방금 당신을 데리고 나간 해리시킨 부분에게 왜 갑자기 활성화되었는지 물어보세요. 필요한 경우
이 해리 부분은 당분간 우리의 새로운 표적이 된다. 음, 물어본 거에 답이 없네요. 우리는 아직 해리 부분과 관계를 갖고 있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언어 형성 전의 것일 수도 있다. 그 부분이 보이나요? 마치 안개처럼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향하여 어떤 느낌 드세요? 만약 우리가 불안해하는 추방자를 향해 나아갔다면 해리 부부는 재빨리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해리 부분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통제합니다. 치료사는 해리 부분과 대화를 하며 그 부분의 우려사항을 직접 말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만 해리 부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달래기, 반복, 인내 및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206페이지 하단에 제가 불안해하는 소녀와 얘기할 테니 당신은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그 소녀가 좀 준비되었나요? 그리고 그 소녀에게 자리를 좀 옮겨서 일라이자 옆에 좀 앉아 주실래요? 모두가 당신이랑 일라이자를 좀 볼 수 있게 말이죠.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시 그 불안감을 싫어하는 부분과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게 굉장히 좀 새롭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은,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불안함을 느끼는 부분 옆에 가서 앉아봐 주세요. 하고 참나보고 움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마음 안에서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내면 작업인 거죠. 접촉하고 있는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어. 불안해하는 부분이 뭐 엄마한테 맞았어. 그래서 막 혼나서 무서워서 떨고 있어. 그러면 마음으로 걔 옆에 가서 내가 앉는 거예요. 그래서 걔 옆에서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걔를 달래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작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위에서부터 조금, 여기서 참, 이 여러 가지 막 설명 없이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거 뭔 소리야? 막 그러실 것 같거든요. 자, 처음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아예 그냥 205페이지. 자, 205페이지에 불안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관리자가 나타났죠. 아, 불안이 너무 싫어. 아, 불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한국이니까 뭐 이거 당연하게 이해가 되죠. 뭐 시험 불안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좀 덜 불안하고 발표도 했으면 좋겠고 뭐 하여튼 그런 거일 텐데 이 불안을 싫어하는 부분이 불안을 관리하고 싶어 하고 지금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섞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참자는 아직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206페이지에서 아, 너가 부분이야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아, 너가 지금 그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걱정을 하나 봐.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관리하는 부분, 불안한 부분을 이제 싫어하는, 관리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또 불평을 한 거죠. 아, 정말 불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다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 이 정도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치료사가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부분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 불안한 부분을 싫어하는 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부분의 용어를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관리자가, 맞아. 그런 것 같아. 라고 수용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부터 곧바로 직접 접근을 시작한 거예요. 직접 접근이라는 건 부분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얼마나 그동안, 오랫동안 그 불안에 대해서 걱정해 왔나요? 라고 섞인 부분이 있는 채로 섞인 부분과 인터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직접 접근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담하는 것과 겉으로 봤을 때는 다르지 않죠. 만약에 불안한 것 때문에 힘들어서 상담에 왔다면 일반 상담에서도 아, 그렇게 불안하게 느끼신 게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해서 그동안 어떤 일들을 좀 하셨나요? 치료는 좀 받아보셨나요? 또는 어디 병원에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IFS에서도 그렇게 불안을 뭔가 통제하고 관리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치료에 끌고 왔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상담하듯이 이야기를 하지만 IFS 치료사는 개념을 갖고 있죠. 나는 불안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관리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섞인 부분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는 컨셉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IFS 치료사는 부분의 감지기를 세워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내담자에게 어떤 부분이 나타났는지 또 내 안에는 어떤 부분이 지금 나타나 있는지를 계속 예민하게 살펴요. 선생님들은 지금 어떤 부분이 나타나 계신가요? 막 뭔가를 적고 막 열심히 하는 부분이 나타나 계신가요? 아니면 뭔가 아우 지루해, 아우 짜증나, 뭔 얘기를 알아듣지도 못하게 이런 부분이 나타나 계신가요? 아니면 뭔가 재밌다, 호기심을 느끼는 뭐나 참나 상태이신가요? 이런 거 알아차리는 거예요. 계속 치료하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불안감에 대해서 걱정이 왔나요? 했더니 이 섞인 부분이 어렸을 때부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요로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그 밑에 보니까 지문에서 그 섞인 부분이 3인칭으로 일라이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추방자를 거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다시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요로 바꿨어요. 아마 일라이자가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 어, 일라이자가 어렸을 때부터요라고 했던지 아니면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요라고 했던지 뭔가 이게 거리를 두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야기는 뭐냐? 관리자가 어, 뭔가 추방자도 알아차리고 이게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시작하다라는 거고 약간씩 분리가 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어렸을 때부터 불안감 문제를 좀 뭔가를 개선시키고 도와주려고 애써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좀 어떠셨나요? 하고 계속 직접 접근을 하면서 그 불안감을 싫어하는 섞여 있는 부분과 인터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다시피 이 모양이에요. 라고 패배를 인정하니까 부분의 용어를 또 써서 치료자가 알려주고 있어요. 당신도 있지만 뭔가 불안해하는 부분이 아닌 또 다른 부분도 뭔가 당신이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고, 불안해하는 부분이 아닌 또 다른 뭔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 그 아마 부분이란 용어를 쓰기보다는 참나를 얘기를 하는 걸 텐데요. 불안해하는 부분이 아닌 또 다른 진짜 당신이 있을 텐데 아마 그 진짜 당신이 뭔가 도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그녀를 좀 만나보시겠어요? 여기서 그녀는 참녀를 말하는 거죠. 당신은 섞여 있는 관리자고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부분이 아닌 아마 당신이 진짜 불안하지 않을 때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항상 불안한 건 아니시죠? 뭐 시험 공부할 때는 불안하시지만 그래도 뭔가 당신이 항상 불안한 건 아니실 텐데 그렇게 불안하지 않은 진짜 당신도 있으실 거거든요. 아마 그 진짜 당신이 그, 어, 불안을 조금 어떻게든 없애면 좋겠다, 좀 개선시키면 좋겠다라는 걸 좀 도울 수 있을 텐데 그 진짜 나를 좀 만나보실까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관리자가 그러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일라이자의 눈을 바라보세요. 자, 누가 보이나요? 이거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이거 아이 테크닉이라고 하는 거죠. 마이클 엘킨이라고 하는 IFS의 시니어 트레이너가 개발한 테크닉이고 이걸 통해서 참나를 인식하게 하기도 하고 또는 이걸 통해서
상대의 그 부분이, 보고 있는 부분이 참나라고 보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눈을 통해서 알아차리게 되기도 하죠. 여기서는 두 번째이죠. 그래서 일라이자의 눈을 바라보세요. 눈을 통해서 누굴 보고 계신가요? 했더니 불안해하는 소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라이자를 참나를 참나로 보지 않고 누구로 보고 있다. 참나를 참나로 보지 않고 누구로 보고 있다. 불안해하는 추방자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이 관리자가 계속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참나를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왜? 계속 어린애로 보고 있으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어린애. 그러니까 참나가 있다는 걸 믿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좋아요. 제가 그 불안해하는 소녀와 이야기해 볼 테니 좀 귀를 기울여 봐 주세요. 직접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라이자가 사실은 여기서 관리자일 텐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소녀가 좀 준비가 되었나요? 라고 체크를 하게 하니까 일라이자가 그 불안해하는 소녀가 뭔가 치료사와 얘기할 준비가 됐는지 체크를 하고 준비가 됐다고 고개를 끄덕이면 그 불안해하는 소녀한테 직접 얘기를 하는 거죠. 움직여서 일라이자 옆에 가서 좀 앉아볼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IFS에서는 참나가 움직여서 부분 옆에 가는 식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안해하는 소녀 보고 일라이자 옆에 가서 앉아보도록. 이거 역시 분리하기 방법이겠죠. 왜냐면 불안해하는 소녀가 일라이자 옆에 앉으니까 거리가 있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로 뭉쳐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자리를 옮겨서 부분 보고 참나 옆에 앉아보도록 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요거 지금 분리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자리를 좀 옮겨서 일라이자 옆에 좀 앉아 주실래요? 자, 모두가 당신과 일라이자를 좀 볼 수 있게 말이죠. 이 모두라는 건 아마 여러 모두 부분들이겠죠. 네. 이 모든 부분들이 모두가 당신과 일라이자 둘이 같이 앉아 있죠. 둘이 섞여 있다가 얘가 떨어져 나와서 옆에 이렇게 앉은 거죠. 자, 그렇게 볼 수 있게 말이죠. 자, 그랬더니 일라이자가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그 불안해하는 소녀를 싫어하는 부분과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것도 직접 접근이죠. 준비되었나요? 자, 그랬더니 일라이자가 고개를 또 끄덕이는 거예요. 자, 두 개의 부분을 지금 동시에 다루고 있는 거죠. 하나는 불안해하는 소녀, 하나는 그 불안해하는 소녀를 싫어해서 관리하고 싶어 하는 지금 섞여 있는 부분, 두 개를 같이 다루는 거죠. 자, 그 불안함을 싫어하는 부분한테 또 다시 일라이자의 눈을 바라보도록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소녀가 떨어져 나와서 참나 옆에 앉아 있잖아요. 이제 누가 보이나요? 라고 다시 보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섞인 상태로 참나가 가려져 있었고 이 참나가 없는 것처럼 관리자가 느꼈으니까 계속 통제를 하려고 했는데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믿지 못하고 불안을 뭔가 없애려고 했는데 불안해하는 부분이 지금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리자가 눈을 보면서 뭐라고 느낄까요? 누구라고 느낄까요? 참나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먼저 나는 추방자에게 일라이자 옆에 앉으라고 했고요. 그런 다음에 관리자가 둘을 모두 볼 수 있도록 했어요. 둘이 누구인가요? 두 사람이 아닙니다. 둘이에요. 누구하고 누구요? 불안해하는 소녀 추방자, 그리고 참나.
일라이자의 참나. 둘을 모두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IFS 치료가 진짜 재밌는 게 가족 치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가족 치료를 할 때 내담자들은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오거든요. 저는 이제 가족 치료를 먼저 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엄마, 아빠, 딸, 아들 여러 명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 치료자가 여러 명하고 이야기를 할 때 교통 정리를 해요. 아빠가 먼저 이야기할 때 엄마가 끼어들기도 하고 뭐 딸은 울기도 하고 막 난장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경계를 그어줘요. 메이킹 바운더리라는 걸 해요. 그래서 아버님 잠깐만요. 어머님 이야기하실 동안 잠깐만 기다리실게요. 어머님 이야기하시고 나서 아버님 기회를 드릴게요. 따님은 잠깐만 지금 뭔가 걱정되시면 대기실에 잠깐 가 계실래요? 이렇게 교통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료자가 교통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실에 보내기도 하고 조금만 진정하라고 하기도 하고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분리도 시키면서 정리를 한 다음 다시 관리자에게 바라보도록 하니까 뭐라고 하고 있나요? 참나가 나타났어요. 그 부분이 그 불안함을 싫어하던 부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동안 도대체 어디 갔었어? 참나가 사라진 줄 알았고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 있었네. 어디 갔었어? 이제 관리자가 일라이자의 참나를 보고 그리고 관리자 부분이 분리되었어요. 자, 여기 지금 206페이지 하단 여기서부터 207페이지 여기까지가 기가 막히게 분리를 한 부분이에요. 근데 아무 설명이 없으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셨죠? 네. 자, 여기까지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자,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이게 아마 이 책을 그냥 읽으시면 아마 IFS 치료를 배우신 분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유경수님은 IFS 치료를 많이 공부하신 분이신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유경쌤이 이상하시거나 잘못되신 게 아니에요. 네. 되게 어렵네요. 이쪽에 저번에 혼자 읽으면서 여기 계속 이게 뭐지 하면서 뭐, 뭐 뭐를 이렇게 치놓고 뭐 그랬는데 오늘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제 잘 이해가 됩니다. 예, 확연하게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기가 막히게 분리하기를 시킨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 혼자 읽어서는 참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는 사실 이 책에서만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다른 음, 데서는 제가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를 접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음, 예, 이게 무슨 말이지? 또 되게 헷갈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 마사 수이지는 그야말로 최고의 IFS 치료사예요. 그야말로 최고이고요. IFS 커뮤니티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IFS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책들을 마사수이지한테 먼저 읽어보십시오라고 보낼 정도로 정말 IFS의 많은 책들을 이분이 편집하고 출판하셨거든요. 그야말로 최고의 테크니션이고 정말 치료를 잘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회기에 400불씩 받으신다고. 한 번 50분 상담하는데 400불씩 받으시는. 그러니 뭐 알고 있는 모든 뭐 IFS의 테크닉들을 자유자재로 쓰시겠죠. 그러니까 본인 기준으로 쓰셨을 텐데 이게 참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 피드백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많은 IFS 치료사들이 이 책 읽고 도움도 되셨지만 어렵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도움이 분명히 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쉬운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걸 나중에 뭔가 강의를 하거나 할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친절하게 책을 좀 쓰셨으면 재밌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요. 여기 IFS 치료 이미 트레이닝 받으신 분들 여러 분 계시거든요. 하영쌤 트레이닝 받으셨잖아요. 어떠세요? 읽으시면서? 갈 길이 너무 멀어서 길을 잃는 느낌입니다. 왜 이래? 아이고, 하영쌤 같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그래도, 이게 조금 네, 공부를, 선생님, 자기 음, 수준에서 조금 높은 수준을 해야 이게 재미가 뭔가 있죠. 나의 효율성도 올라가고 이런데 이거는 하다가,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이 쫙 빠지는 것 같고, 그 언어들도 사실 어려워요. 이게 가다가 정말 길을 잃는 것 같아요. 가다가 길을 잃는 것 같은 부분이 나타나셨군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막판으로 가니까 갑자기 나 이해 못하겠다. 이거 적용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도넛 가게를 지금 막 검색을 하면서 도넛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이런 부분이 아, 나타났어. 그러시군요. 뭔가 도넛 가게를 검색하는 소방관이 나타나셨군요. 이렇게 IFS에 이렇게 부분 감지기를 세우고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뒤로 가면서 이거 에이 들어도 모르겠네 때리쳐 하면서 그만두고 안 나타나신지도 모르겠어요. 책을 잘못 선정했나 싶기도 하지만 저는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려운 대목이 저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면 어떨까 싶고요. 또 여기에 트레이닝 받으신 분이 또 계시잖아요. 박형숙 선생님 어떠신가요? 마이크를 켜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저도 이게, 어, 참, 이게 재밌긴 한데, 굉장히 좀 재밌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재밌긴 한데, 참 버겁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분명히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음, 근데 저는 책을 읽어보면 그 사람의 특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자의 특성. 그걸 지난번에 IFS 치료 실전 가이드 12개의 챕터를 읽으면서 12명의 다양한 보석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그 책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유경 쌤 그렇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12명의 저자가 다 각각 저술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책도 마사 스위지의 좀 저술하는 방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분이 치료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겠구나. 좀 상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써서 하시겠구나. 근데 그런 의문은 조금 있기는 해요. IFS 치료가 테크닉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내담자를 따라가고, 함께하고, 어떨 땐 같이 울어주고, 기다려주고, 안 되면 힘을 북돋아주고, 그런 거일 텐데, 여기에서 많은 테크닉들이 이렇게 막 불쑥불쑥 나오니까, 이렇게 슉슉슉 빨리빨리 막 될 것 같은 테크닉이 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IFS 치료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팍팍팍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지난하고 정말 견뎌줘야 되고 같이 울어줘야 되고 그럴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목도 좀 같이 실렸으면 좋았겠다 싶기도 해요. 이런 책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테크닉만이 다가 아니다. 뭐 아이 테크닉, 원드랍 테크닉, 뭐 컨퍼런스 테이블 테크닉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테크닉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시간이 지나가는데 많은 끝내기 전에 한마디는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뭔가 최은수 선생님이 한마디를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뭐, 아니, 저는 뭐, 테크닉 부분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냥 저희가 뭐, 그냥 지적 이제 많이 계속 저도 적용을 해보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제가 분리해서 저를 보고 내 남자 분리하는 걸 도와주고 이랬을 때 그 진행됐을 때 그게 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크게 저는 뭐 막 기술적인 거 많이 생각 안 해도 내담자가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보고 음, 이게 뭔가 합의해서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뭐 그런 거에서 굉장히 신기하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IFS 치료 제 논문을 쓰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참나가 뭔가 도대체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지금 재미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저는 어, 치료사의 5P 중에 하나가 playfulness거든요. 유쾌함. 근데 그것과 비슷하게 뭔가 진짜 재밌고 신기하고, 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런 것도 아마 참나의 특성일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내면에서 펼쳐지는 것을 내담자 얘기를 듣고 따라하는 게 진짜 재밌거든요. 이런 게 나타나네. 와. 근데 이걸 되게 심각하게 막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이러면은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크게 기대 수준을 좀 높이지 않고 좀 낮게 갖고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고 분리해 줄 때 펼쳐지는 걸 듣고 우리도 배워간다. 그런 느낌으로 좀 약간 소프트하게 바라보면 너무 재밌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최웅수 선생님 말씀이 되게 저는 희망이 되고 참 공감이 돼서 기쁘게 들리네요. IFS의 재미를 좀 느끼시기를 바래요, 선생님들. 심각하고 무섭고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자, 하영 선생님, 아직도 조금 돈 아까게 검색하고 싶으신가요? 일단 가려고요. 등록하게는 가는데, 저도 IFS, 사실 아까 한 말이, 초반에 했던 말이 너무 공감이 됐던 게, 그냥 일반 사람들을 만날 때는 저희 부분이 더 이렇게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되게 부분으로 어떤, 뭐, 지금 아이들을 키우니까 아이들 학업에 대한 불안의 부분을 막 얘기하면 저도 없던 그 불안의 부분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게 일상생활이 좀 되는데, 제가 치료자가 돼서 내담자를 만날 때는 정말 훨씬 더 그 과정에서 제가 참나를 많이 만나게 돼서 상담을 더 늘려야 된다. 그래야 내가 더 치료에서 그 연결되는 그 셀프를 더 느낄 수 있겠다. 이렇게 싶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하려는 저의 부분이 올라오니까 자꾸 건드려지는 게 있는데 사실 상담을 할 때는 좀 더 정말 편안해지고 더 호기심이 생기는 게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좀 재미가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게 아닐까. 그 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해요. 하영 선생님. 아주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저한테 책을 추천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추천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도 수준인지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지 추천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IFS 책을 엄청 많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추천할 책이 없는데도 계속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추천이 필요한 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는데 자기는 작업은 필요 없고 계속 책을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책으로 뭔가 쇼부를 보시려는 부분이 나타나셨나 보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책은 책일 뿐이에요. 책으로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의 작업과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책은 우리가 이해하고 인지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지 내 작업이 없이는 IFS 치료는 저는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자마다 셀프의 퀄리티가 뭐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부분이 섞여 있는 부분도 있고 많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작업을 해서 참나를 자꾸 우리가 경험하고 뭔가 참나를 익숙하게 우리가 만나고 그러지 않으면 IFS 치료는 결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영세님은 아마 상담을 하시면서 참나 퀄리티를 많이 경험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산에 가거나 뭐 대자연과 접할 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릴 때 저는 요즘에는 레피더비라고 해서 이렇게 돌을 연마하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돌을 갈고 그거 모양을 만들고 그런 걸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거 할 때 완전히 몰입이 돼서 완전히 잊어버리거든요. 참나 상태이다라는 느낌이 확 와요. 어떤 사람은 수영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할 때 다 다르거든요. 음식을 할 때도 저는 참나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걸 자기가 충분히 참나의 경험을 하고 이게 내 작업으로 부분과 만나지고 그러지 못하면 아마 어려울걸요. 그래서 상담도 참나의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내 부분의 작업을 한 것은 아니어서 그거는 아마 더 필요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영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네. 그 상담할 때와 그 책을 읽을 때를 이렇게, 대비해서 얘기하느라 그런 거고, 저는 요즘에는 강아지와 산책할 때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사실은 기도를 하는데 신을 만났는데 그 신을 글로 쓰고 책으로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내담자들이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IFS 이렇게 소개할 때 말로 소개하는 거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엄청난 한계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말로 설명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인간은 언어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신체 작업이나 아니면 저번에 말씀하신 조금 내면 상태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로 뭔가를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예, 경험하는 게 중요한데 그 경험까지 이렇게 데리고 가고 같이 가는 게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머리 수준에서 내려서 가슴과 몸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인바디한다, 체화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똥이다, 된장이다, 뭐, 들어서는 알 수 있지만, 찍어서 맛을 보기 전에는 된장인지 똥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맛을 본 거랑 이론으로 들어서 아는 거랑 어떻게 같겠어요? 그래서 꼭 경험하시기를 바래요. 참나도 경험하시고, IFS 치료도 경험하시고, 결코 그게,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선생님들을 위한 가장 좋은 투자가 될 거예요.